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꺼낸 지 1년 3개월 만에 정부안을 내놓았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 등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서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런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는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임기 내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명예연구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용 장관의 국민연금 발표안, 그 발표안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내용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개혁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살이기라고 하는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시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네, 복지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 지금 비판이 많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릴 것인지,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금 받는 나이를 좀 늦출 것인지, 왜 숫자가 하나도 없느냐 비판이 늘어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숫자만으로 제시하는 게 되는 게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잘 이끌어 가겠다고 오늘 그 비판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 놓고 한번 먼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정 교수님, 복지부 장관 얘기 이은 그 비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맹탕 개혁안이다, 무책임한 국회 떠넘기기다, 공론화, 무책임한 공론화 과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안이 운영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거기에 국민들에 대한 그 사전 설문조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20대, 30대 중장년층까지 대부분 다 더 내고 더 받겠다. 이제 그런 개혁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더 내고 더 받겠다? 예. 덜 받겠다가 아니고 더 받겠다? 더 내고 더 받겠다. 사실 지금 그 국민연금 지급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그건 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를 막론하고 다들 더 내고 더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라고 그 운영 계획안 뒤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맨 앞에 정부 계획안을 내면서 이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재정 안정성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만을 제시하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즉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강화 방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맹탕 개혁안이고, 이것을 국회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하는데 공론화를 거치려고 해도 뭔가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전 국민에게 이거를 논의해봐라라고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맹탕 개혁안에다가 이제 무책임한 개혁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찬을 주고 먹어봐야 맛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텐데 반찬도 안 내놓고 먹어봐서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거네요. 일단 반찬을 좀 줘야 된다. 우리 윤석명 의원님은 늘 이 부분에서 많은 주장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좀 업데이트된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어떤 종합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 안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 오늘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올바른 조건은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현재 정부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숫자를 네, 네. 제시하지 못했느냐에 관한 원인. 네. 왜 그래요? 지금 정세현 교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 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더 내고 더 받는 걸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 잠깐 먼저 네. 그 설문조사 결과도 뭐 몇 퍼센트가 답변했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게 뭐 몇 퍼센트고 더 내고 덜 받 그런 건 있습니까 혹시? 그 정부 운영 계획안 뒷부분에 보면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퍼센트를 그 퍼센트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가장 많은 다수가 이제 그 의견을 낸 그래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첫째로는 지금도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더 내고 더 받는 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은 그걸 선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서로 들면 안 해요? 젊은 층들은 자기들이 연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보험료만 잔뜩 내다가 나중에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젊은 층의 비율이 적으니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걸 선호한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대 간 갈등이 엄청나게 나는 거고 이 연금 제도를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은 결국 젊은 세대, 미래 세대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거 오히려 선호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받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 그게 하나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번 5차 재정 계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소득대 자꾸 더 내고 더 받자는데 지금 소득대체를 예정대로 40%로 2028년까지 낮췄지라도 예. 재정 추이가 이렇습니다. 보험료를 우리가 25년 동안 단 1%포인트 못 올렸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를 어렵게 6%포인트 15%까지 올리고 네. 그러고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연금 수급 연령 지금 65세인데 예. 그걸 2038년 이후부터 매년 5년마다 2048년까지 68세로 늦춰도 재정 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재정추계위원회의 어떤 메시지는 공식적인 그거다, 재정 추이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없던 복지부 장관께서 뭐 샌프란시스코에 뭐 국민연금 사무소도 신설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1%포인트를 더 올리겠다. 네,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를 40% 소득대체를 예정대로 낮추고 보험료를 6%포인트 올리고 연금 받는 저 나이를 3년 늦춰도 재정 안정 달성이 안 되니 보험료를 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매년 0.6%포인트에서 1%포인트 70년 동안 올려야 예. 2093년까지 연금 줄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네. 그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복지부 장관께서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더 내고 더 받는 건 사회보험 속성상 자기가 내서 받는 제도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그리고 이게 청년층한테 미래 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더 줄 텐데 나이 드신 분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연금보험료 낼 기간이 별로 안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연금만 받을 시간들이니까. 이 세대 갈등들이 자칫하면 굉장히 심화될 수 있으니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4월입니다. 네, 정부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안을 낸다 그러면 또 총선 직전에 야당에서 진짜 국민들이 선호한다는 어떤 다수가 선호한다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또 던지면 그 뭐 이게 어쨌든 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총선에서도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치적 고려도 네.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명 의원은 이제 젊은 층과 조금 나이 드신 분 간의 어떤 세대 갈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안을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예. 예. 뭐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덜 내고 덜 받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말씀하셔던 것 같은데요. 네, 적게 내고 적게 받는다는 그렇지 것은 않습니다. 그렇지 제가 않아요? 그 요약본에는 그렇게 뭉뚱그려서
뭐 전체적으로 그런데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기 때문에 청년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층은 오히려 연금을 못 받을 그 위험성에 대해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그 상세본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상세본에서는 그 청년층은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층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수가 저는 제가 상세본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청년층이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바라는 건 자기들도 그게 노후 보장 수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용돈 연금 수준이 용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선호한다. 자, 그렇지만 혹시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급 보장을 해주면 훨씬 더 신뢰가 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뭐 한 10여 년간 보험료를 못 올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2008년 이후에 보험료는 못 올리고 있지만 소득 대체율을 부장성을 계속 낮춰오고 있거든요. 소득 대체율 목표치가 원래 40%까지 지금 낮아지고 예, 있는 계속 거죠? 낮아지는 예. 그런 와중에서 50% 예. 계속 낮아지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자기보다 앞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 내고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깎였어요, 받는 게. 네. 그래서 점점 깎이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이렇게 깎이다가는 나중에 은퇴했을 때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금방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몇 년 기다리는 그 기간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장성으로는 다른 민간 보험을 들거나 이렇지 않은 근데 그런 여력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못 올렸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이 낮아져 왔다. 이 두 부분을 좀 같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예. 네, 또 하나는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은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먼 미래에 그 재정 안정을 기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재정 추계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재정 추계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그 만들어 이렇게 계산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향후 70년까지 전망을 하는데 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향후에 한 10년이나 20년 정도에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 40년이 지나게 되면 그 AI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건강한 고령층이 이제 일을 하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70년 후에 재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먼저 보험료를 많이 올려서 보장성 그대로 둔 채로 그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사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이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의 문제는 출산율이 낮은 거거든요. 출산율이 왜 높으냐를 큰 시각에서 보면은 다들 노후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노후 안정성 강화가 먼저 있으면 저는 지금부터 한 20, 30년 사이에 한국의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개선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미래 재정 안정을 좀 추구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고정돼 있고 암울한 미래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70년 후에 국민연금을 재정 안정을 위해서 지금 보험료를 올리자라고 하는 거는 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는 네. 좀 지금 중기로 보냐 장기로 보냐 그러네요. 이런 것도 차이가 우리 있을 지금 것 두 같습니다. 분의 생각도 많이 다르고 이 시청자를 굉장히 위해서 중요한 보면 거라서 팩트. 우리 정세은 교수님은 지금부터 70년 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조금 일정하게 보고 국민연금 재정이 안 좋아질 것 생각해서 보험료율만 일방적으로 올리자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국민연금 우리가 받는 금액을 어떻게 받을 거냐, 낼 거냐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 그동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몇 가지 안을 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실은 그게 다 감안되지는 않았다. 사실은 그래요? 되게 상당히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미래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고령화가 심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뭐 60대, 70대들의 그 고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거기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다 감안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재정추계 결과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으로 미래를 전망한 결과다. 그걸 제가 가만히 말씀을 좀 되어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예. 일방적이라서. 근데 예. 저는 1차부터 5차 때가 재정계산에 다 참여했습니다. 우리 정세현 교수님 몇 번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재정추계 결과도 너무너무 낙관적인 재정추계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를 내기 전에 또 한 번 재정추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지금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말고 또 해요? 예, 연말쯤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정한 재정추계는 출산율이 뭐 장기적으로 1.2가 넘어가는 걸로 재정 취한 결과가 지금 이건데 지금 현재 작년에 출산율이 0.78이었고 또 올해 뭐 0.7 내년에 0.6대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결혼하는 이렇게 빈도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우리 연구원이 뭐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 그 출생률이 다시 반등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0.6이라 그러면 0.7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정한 1.2는 거기에 2배로 가정하고 추계를 한 겁니다. 지금 그 네, 가정의 1.2 지금 뭐 2050년에는 출생률이 1.2가 넘어간다고 그렇게, 가정에서 나온 결과가 그런 전제조건이 2055년에 그 기금이 소진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네.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의 재정 추이 결과도 너무너무 낙관적이다. 그러고 제대로 반영하면 70년대에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 전에 말씀드리면 젊은 층들이 다 더 내고 더 받는 걸 원한다 그러는데 그 젊은 층들이 어떤 젊은 층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연금제도의 작동을 제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못 받는다. 보험료를 당장 지금 2배로 더 내달라는 게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 세미나에서 대학 학보사 기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뭐냐면 지금 일본은 65세까지 일한다 그러는데 일본이 연금제도를 100년 뒤까지 연금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보다 보험료를 2배 더 내고 연금을 지급률 더 낮게, 연금을 더 적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인구 뭐 앞으로 저 애들이 많이 나서 그 인구가 많아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88년에 연금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1960년에 도입했어요. 1960년에는 우리 아이들을 한 집에서 5명 이상씩 낳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많이 낳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조합하실 건가에 관해서 정말 의견이 다양하고 두 분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도 좀 갑갑하겠는데 우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때 인상 쪽으로는 조금 무게를 좀 실었잖아요. 그리고 인상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소득 대체율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게 없죠.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다양한 노후 소득 보장 틀 속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다른 다양한 노후 보장 틀 속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제 공적연금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연금 말고 네. 이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으니까 이 세 개를 잘 조화롭게 같이 이제 구조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연금을 동시에 개혁을 해서 뭐 이제 적정한 그림을 그리겠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기초연금을 더 세게 줄 수도 있고 네. 퇴직연금을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그 좋은 일자리를 가진 일부에 사실 국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은퇴 계층에게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은 다 세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세금이 직접적으로 더 들어가니까. 70%의 지금 현재 70%의 노인에게 무조건 70%의 노인에게 지금 주고 주게 있죠? 되고 있는데 이걸 올리는 것은 향후에 그 지금 고령화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노인 인구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네. 근데 70%의 인구에게 다 노인 그것을 주는데 그걸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보다도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구조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연금은 재정이 뭐 불안정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는 사람들이 수급권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거둘 수 있거든요. 네. 기초연금을 강화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기초연금이 현재 소득 하의 70%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노인들에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이게 국민연금 하나에 우리 노후를 다 맡겨야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퇴직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는데 다 다층으로 네. 가야 되지만 네. 무엇이 핵심이어야 되는가? 그게 국민연금이야만 된다. 그렇죠. 국민연금 핵심으로 하고 네. 노후에 이제 그 빈곤한 네. 소수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좀 주고 네. 그다음에 상위 더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퇴직연금을 좀 하게 해서 좀 국민연금이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의 네. 기본이 되는 주춧돌이 돼야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 소득 대체율 지금 목표가 40%인데 이거를 좀 올리는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퇴직연금, 기초연금 다양한 노후 보장 틀 속에서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올리기 어렵다는 메시지인 것도 같은데 제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40% 예정대로 저희가 내릴지라도
이 재정 안정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한 18% 20% 이상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아, 연금제도라는 건 뭐냐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예요. 예. 이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하면 세금 어디서 더 얻어오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정도 소득 대체율 40%를 제공하면서도 보험료는 우리 2배를 걷고 있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다층 소득 보장책에서 접근하겠다는 예. 건 뭐냐면 국민연금도 우리가 70년 튼튼 연금 제도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소득별의 연금으로 전환하는 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 국민연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소득 대체율 40%에서도 예. 노동시장 계약을 해서 국민연금에 35년, 40년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면 예. 그만큼 국민연금이 튼튼 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선 교수님은 퇴직금은 일부 분들만 이제 적용되는 거라 그러는데 좋은 일자리 가지고 네네. 계시는 분들. 근데 지금 현재 퇴직연금 대상자 전체 대상자의 53%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 있고 상대적으로 또 국민연금에도 오래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합하면 노후 준비가 충분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정선 교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맞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모든 70% 노인들한테 일률적으로 계속 기초연금액을 올리면 이게 장기적으로 GDP 3%에 달할 만큼 엄청난 세금이 투입이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뭐 정부가 공약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공약을 반만 이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단계적으로도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저 먹고 사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직장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조차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대상자를 줄이면서 이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을 좀 많이 드리는 쪽. 그러니까 이번에 점진적으로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것도 아마 약간은 그런 뉘앙스가 조금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이제 구체안이 서로 조합을 여러 가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만드는 구체안을 정부가 선택하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해서 이제 국회로 내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이거를 절충해서 뭔가 안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 있는데요. 자꾸 윤석명 박사님께서는 그 미래에 뭐 보험료를 확 올리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을 되게 기정사실화처럼 재정이 위태위태하다. 예. 소득 대체율 40%로 예. 그대로 유지해도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예. 이제 문제가 저는 윤석명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아지고 어떤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윤석명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둬도 뭐 파탄이 난다. 네. 받지 못할 것이다. 네. 사실은 기금이 고갈이 되어도 기금 자체가 이건 왜냐하면 이건 민간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금 계속해서 보험료 수입도 들어오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이제 국고 투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고 투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금도 조금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건 우리가 이 제도 자체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민간연금처럼 자기가 낸 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거든요. 노후 소득 보장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국가는 다른 돈을 마련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낸 만큼만 가져가라라고 해서 고갈된다, 소진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말고 그에 대비해서 뭔가 국고 지원이라도 통해서 좀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 그렇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소진은 한 30년 걸리기 때문에 2055년에 고갈된다고 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한 세대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준비한 이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잠시만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잠깐 하나는 말씀하시고 짧게. 네. 짧게. 그 출산율이 0.7도 너무 낙관적이다, 뭐 1.2 낙관적이다 하시는데 1.12 하는 게 좀 낙관적이다. 우리 사실 5년 전만 해도 1.2였습니다. 이 떨어진 게 급박하게 떨어진 건데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 0.7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70년 후에 국민연금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0.7이면은 한 50년 사이에 이 나라는 거의 망한다. 알겠습니다. 고군대 출산율의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고 뭐 말씀하실게요. 아까 어떤 거 여기서 SBS BC 쪽에서 준비하신 이 미정립 부채 이걸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정립 부채, 예, 연금 미정립 부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연금제도 88년에 도입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 싫어.
치러도 예를 들면 예전에 소득 대체율 연금 급여율 70%에 보면 우선 미적립 부채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화면에 나오는데. 미적립 부채라는 게 뭐냐면 이미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수가 있어요. 네. 그게 저희가 추산한 건 1,825조 원입니다. 네. 그게 1인당 가입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이미 저 8,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7년 뒤인 2050년에 가면 이게 1인당 3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재정계산위원회나 네. 국회 연금특위에 이 미적립 부채 공개하라고 그렇게 거듭 요구를 했는데 네. 공개를 안 하고 정부가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 정부가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서 4차 재정 계산에 바탕한 미적립 부채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예. 4차 재정 계산은 지금보다 전망이 좋았을 때니까 네. 지금보다는 더 숫자가 적은 건데 정부가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가 1,735조 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를 들면 1인당 이미 빚을 8천만 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난다? 지금은 예.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이지만 27년 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1,5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미적립 부채는 더 늘어나고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뭐죠? 그냥 달러 빚 내서 빚 늘어나는 것처럼 네, 늘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계속 네. 올려야 된다. 자, 그런 거죠.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이 논리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가장 네. 중요한 논리 돈이 중요한 게 없는데 아니라 신뢰를 사실은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이건 그래요? 무슨 논리냐면요. 네. 국민연금이 미래에 연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있다. 그것을 다 현재로 해가지고 현재 금액으로 환산해 하면 보면 그거다. 이 정도 이 정도다. 그리고 그 뭐냐면 애가 태어났다. 내가 애를 키우려면 대학까지 보내려면은 매해 돈이 얼마 든다. 이것을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한 몇 억이다. 그럼 이 생각은 내가 애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빚쟁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나면 그 얘를 키우는 20년 동안 소득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비해서 그 애를 키우는 비용이 얼마인가 이렇게 따져보면 쉽게 해결되는 것이고 네.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매해 GDP가 뭐 2천조, 3천조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중에서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그 비용은 현재는 GDP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이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것만 쫙 모아가지고 빚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아, 모수도 좀 생각해가면서 예, 그것을 이제 국민경제도. 갚을 그것을 될 능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수치를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지금 청년 세대들이 아까 못 받을 거라는 그런 걱정, 그런 크게 그렇게 그것까지 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만 되느냐는 그런 반론이 있는데 이번에 연금 재정 어떤 그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급보장 명문화를 관련 법률에 명시한다. 지금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안 돼 있는 모양이죠. 이게 명시를 하게 되면 이제 젊은 세대들 믿고 가입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지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치면서 지급 보장을 하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지급 보장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거 하겠다는 것은 제가 철저하게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한다? 지급 보장 조치가 들어가면 예. 나중에 세금 걷어서 주면 되지 뭐 걱정이냐 그러면서 걱정도 팔자하면서 공무원연금처럼 우리가 개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걸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저 정세훈 교수님이 저 종합운영 계획을 보셨다 그러는데 지난 우리가 10월 13일 날 굉장히 치열하게 마지막으로 재정계산위원회를 했습니다. 우리 정세훈 교수님 거기 안 계셨잖아요. 치열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갖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미적립 부채는 이런 거 안 쓰고 공포 마케팅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연금제도 그대로 70년 재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70년 재정평가라는 건 추계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예요. 그래서 70년을 해보니 소득 대체율을 50% 10%포인트 올리고 보험료를 3%포인트 올리면 앞으로 적자 규모가 그 2093년 GDP 대비 낮게 할인했을 때가 95%고 소득 대체율을 올릴 경우에? 네, 50%. 그다음에 국고채로 할인하면 그게 GDP 대비 2093년 GDP 대비 180%까지 증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명 의원님 거기서 이제 좀 중단을 해주시고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국고 투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급 보증과 관련되면 하는 겁니까? 그 지급보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금 그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어마어마한 공포 마케팅이 유포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믿지 못하니까 이걸 명문화를 하겠다는 예. 거예요. 그다음에 그 꼭 지급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세금이 투입될 것이니까 우리는 보험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급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도를 만드는 거지 그 제도의 와중에
저는 국고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건 그 지급 보장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얼마 안 되는 미래의 그 미래 세대가 그 미래의 수많은 노동 그 고령층을 다 부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그 고령층 중에서도 여유가 있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내서 같이 그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새로운 이 틀을 고령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는 연금 받는 나이를 2년 늦추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났죠. 네. 당신은 어떻게 네. 극복했습니까? 네. 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 절차도 생략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네. 거는 시간이 없지만 네. 프랑스는 1년 농사 지면 2년을 먹고 살 수 있고 지금 보험료가 8%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계획한 내용은 뭐냐면 프랑스 국민 전체 대상으로 2030년에 20조 가량 적자 나는 걸 그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계획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국민연금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128만 명 대상 공무원연금의 지금 적자액이 보전액이 올해만 6조 1천억이고 15년 뒤에 그게 15조까지 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세금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알겠습니다. 세금으로 시간 해결하겠습니까? 관계상 여기서 30초. 지금 네. 30초. 예, 20초. 예. 프랑스는 그 국민연금 그 부분에 국가의 그 특별세를 걷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의 지급 보장 관련 국고 투입 문제라든지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말아야 되느냐,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노후를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느냐.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인데 정부는 후치안을 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토론,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